대부분 서울, 경기권, 잘해봐야 세종시까지만 대출해줘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곳에게만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. 대출회사들은 이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이 없어야 돼. 왜냐면 원금 손실이 생기게 되면 그 회사는 망해버리니까. 그리고 이런 대부업체들도 결국엔 자금을 어딘가서 조달해서 해요. 근데 조달해주는 조달처에서도 야 너네 지방하지 마. 거기 위험할 것 같아. 그럼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이 점점 이게 좀 쪼여오는 거지. 그리고 과거에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많이 줬어요. 90%씩 풀어줬어. 핫한 곳은 95%씩 해줬는데 지금 거기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고점 대비해서 90%가 아니라 고점 대비 60%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돈을 많이 빌려줬던 저축은행들도 손실이 나게 생기는 거죠. 요즘에 저한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그 고객분들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. 지방 아파트 요즘에 대출이 왜 안 되는지. 예전에 그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규제란 말이죠. 비규제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왔어요. 가격도 좀 좋았고. 그러니까는 가계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 70%씩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지방 아파트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. 그런데 예전에 4억 주고 산 집이 그걸 담보로 70% 받으면 2억 8천 정도 되잖아요. 그 4억짜리 집이 5억 6억 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떨어지는 게 내가 받았던 대출 금액과 비슷하게 갭이 돼버리면 담보의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.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대출을 받았는데 더 오를 것 같았는데 떨어져서 지금 이 집 시세와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다. 그러면 내가 쓸 여력이 없으니까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담보대출 문의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한도예요. 한도가 안 나와요.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. 그리고 부실 채권도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집을 살 때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뭐 예를 내가 4억이 있는데 1억만 빌려서 5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내가 한 1억 5천, 2억 정도 있는데 3억을 대출 받아서 5억으로 가잖아요.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요. 대부분이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집을 산 집이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한도 여력이 자꾸 없으니까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미 기존에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해줬을 때 과연 이 돈을 내가 떼먹히지 않을까?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. 금융사들은 이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럴 바에 그냥 서울, 경기, 수도권 그래도 덜 떨어지는 곳을 선호하겠죠. 금융사 입장에서. 물론 지금 서울, 경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 아파트들은 특히 대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. 과거에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금융권, 캐피탈저축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90%씩 대출을 해줬어요. 근데 그 아파트들 가격이 고점 대비 90%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대출 금액보다도 그 시세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. 그런 아파트들은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. 그런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출이 어렵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. 대출이 더 안 나온다는 거는. 그럴 때는 추가로 알아보지 마시고 사실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금융이라는 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고 원금이 떼이지 않게끔 그걸 조절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연락 오면은 더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네이버나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아본들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금융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집을 어렵겠지만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세입자를 놓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. 금융을 이용하시기는 좀 어렵다. 지금은. 자,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까?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시세가 떨어지는 거를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.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를. 그럼 시세가 다시 오르기를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미 받은 대출 잘 갚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.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왜냐면은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. 하지만 이제 급하니까 돈을 많이 좀 급하니까 좀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무리하게 대출 알아보시다 보면 나중에 뭐 대출 사기나 이런 거 당할 수 있으니까. 왜냐면 급한 사람은 나니까 얼마나 피싱의 대상이 되기 쉽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대출 알아보지 마시고
그냥 좀 다른 방법으로 길을 모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대출 많이 받으면 힘들어요. 네. 자, 그래서 더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, 왜냐면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그렇지만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면 거기서 대출은 그만 받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가시면서 내 자산과 그리고 내 부채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